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지는 시각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 저는 아주 늦은 점심을 진짜 늦게 먹어서. 아, 정말요? 네. 저는 점점 배가 고파지는 저녁인데 오늘 아유. 유통업종과 또 음식료 업종 얘기하면서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식료 유통업종 사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특히나 네. 4분기에 얘기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좋았고요. 주가도 네, 네, 그렇고 네. 실적도 그렇고요. 네네네. 작년에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음식료가 시장을 많이 이겼고요. 그렇죠. 예. 유통에서도 이제 편의점 쪽이 좀 음. 시장을 많이 아웃퍼폼을 했고 네, 그 4분기 제일 관심 많을 때가 단기 꼭지였던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3분기까지는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스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4분기 와서는 좀 그게 줄었고 이제 1분기 들어와서는 좀 방어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포트 내용의 키워드가 가성비 시대. 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편의점 이런 것도 약간 뭔가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가성비 시대로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이제 작년에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인상이었고 물가 상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계 구매력이 많이 약해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고 30대 중후반 뭐 저희 세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위로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계 이자 비용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구매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기존의 소비 습관을 좀 버리고 대체재 조금 저렴한 대체재로 이동할 가능성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집중했던 업종이 편의점과 라면이었고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좀 경계하면서 봤던 게 중국 리오프닝이었어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중국 리오프닝이 되면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네.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 뭐 그렇게 빠르게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성비 시대라는 제목을 명명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이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딱 보자마자 네. 사실 유통 쪽에서는 확 와닿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사실 크게 보다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약간 조금 뭐 그 편의점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네, 이전되었었고 그런데 조금 의아했었던 거는 음식료 부분은 사실 가격 정가 쪽으로 이제 뭐 인상 이슈 등이 상당히 많았었던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네. 기회가 좋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성비라는 코드를 네.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데서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식료품 소비는 경기가 좀 불황이 와도 잘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가공식품 제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가공식품 사실 가격이 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좀 상대적으로 잘 방어해주는 그런 업종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조금 불안감은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 더 나쁜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음식료 내에서도 저는 조금 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라면 같은 경우는 워낙 저가니까 네, 라면이나 네. 과자 이런 것들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뭐 수요가 가격에 이렇게 민감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네네. 이제 식품 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비싼 냉동식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집에서 재고를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 이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월스트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있고요. 네네. 실제 지금 최근에 수요 동향을 보면은 확실히 라면이나 과자 쪽이 볼륨에 대한 저항이 적고 증가를 하는 편인 것 같고 반대로 조금 냉동식품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열세가 있는 부분이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과자 가격 보면서도 요새 너무 비싸다는 생각 들던데요. 빼빼로가 1,500원이에요.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요새는 과장 봉지를 사도 한 2,000원. 번에 다 먹기에도 사실 조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한 번에 다 먹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못 먹겠어요. 네, 저도 왠지 약간 그래요. 죄 짓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먹다가 중간에 좀 네, 멈추는 경향이 몸에 좀 나쁠 것 있거든요. 같아서. 네. 근데 가격대도 진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라면이나 과자는 좀 가격 저항력이 적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니 새우깡 한 봉지 먹는데 네. 그냥 편의점 가면 1,500원, 2,000원 뭐 이런 과자 많으니까요. 어쨌든 1월달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제 막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
민감주들 먼저 확 올라갔고. 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1월 수익률 기준으로는 음식료나 유통이 조금 싼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런 상태다 보니까는 뭐 지난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갖다가 기회를 놓쳤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부터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연초에 뭐 금리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고 환율도 떨어진 것 같고 네, 네. 좀 매크로에 대한 반응에서 투자 판단을 조금 어떻게 기준을 하면 세워야 좋을까요?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작년에 전망 자료 쓰면서 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보통 그 주가액에 반영이 되기 전에는 경기 민감주가 언더퍼폼을 하지만 그게 다 반영이 되고 나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바닥에서 세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있었고 사실 거기에 가장 큰 키포인트는 저는 중국 리오프닝이었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성비 시대라는 제목을 달긴 했지만 관심 섹터로 지켜봐야 될 부분을 사실 면세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생각보다 리오프닝이 좀 빨리 온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11월에 저희가 자료를 쓸 때만 해도 춘절이 1월 하순에 있으니까 춘절을 앞두고 이제 쉽게 중국 정부가 이걸 풀겠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 사실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12월부터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네네. 월드컵이 또 변수였죠. 뭐 월드컵 변수도 있었죠. 네. 뭐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놀랄 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 테크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대형주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뭐 2배 난 것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시장이 보다 보니까 아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올 수 있겠구나 하면서 면세점 쪽으로 저희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날 호텔신라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 실적보다는 사람들은 다 뒤에 일어날 이벤트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진 대비 주가 조정은 크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거는 이제 저보다는 뭐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수요가 올라온 게 아직 뭐 데이터가 실적에 반영된 건 뭐 전혀 없고 네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나올 때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내수 경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 수요 회복이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소비재 내에서도 좀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게 최근 한두 달 동안 면세점이라든지 제 섹터는 아니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 소비재의 아웃퍼폼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앞서도 그 리오프닝에 대한 시기를 네. 이제 춘절 이후 네. 이제 2분기 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담당하고 계신 음식료나 유통 관련 산업에서도 네. 대체적으로는 컨센이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춘절 전에는 좀 그 오픈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강했었고요. 그거는 제가 기업 담당자 분들을 만나 봬도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이제 사업 영역에 있으신 쪽을 들어봐도 다들 그 춘절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11, 12월에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이 시장이 거기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했고 네네. 그러면서 사실 음식료가 4분기에 아웃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네네네. 코스피 대비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한 11, 12, 1월에 굉장히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도 그 컨센서스가 글쎄요, 데이터상으로는 대부분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좀 소매 쪽에서 괜찮은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1, 2월은 춘절 있고 또 위드 코로나 전환 과정에서 혼란 같은 것도 좀 시장에서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1, 2월보다는 3, 4, 5 이때 조금 더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여전히 좀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근데 주가는 역시 굉장히 빠르죠. 아, 네. 그렇군요. 기업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겠네요. 이제 그런
상황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 게 보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면세점은 이제 전략적으로 다이고랑 보따리상이죠. 네. 그들과 알선 수수료를 좀 조율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리오프닝 사이클에 맞춰서 뭐 신제품을 준비한다든지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작년에 사실 그 유통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편의점 쪽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가성비로 따져야 할지 네. 아니면 편의점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이 끌리는지 네. 생각해 보면 경기 측면에서도 있고 네,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편의점 쪽을 집중을 좀 하고 계신가요? 뭐 사실 편의점의 실적 전망을 크게 바꿀 만한 요소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 3분기까지 뭐 4분기 초까지 분위기는 경기 쪽에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걸 또 설명해 줄 만한 실적 전망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뭐 일부 종목은 거의 하단에 가까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왜냐면은 뭐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내수 소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고 올해도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인한 편의점의 어떤 그 매출 성장률 기대감 이런 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각종 뭐 식사 수단의 가격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뭐 간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즉석식품 이런 쪽에서 수요 증가가 사실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이 저렴한 대체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식당보다는 편의점이 덜 리스키한 비즈니스 때문에 뭐 창업 수요도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편이고요. 물론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은 있을 텐데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편의점이 여전히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야 당연히 시장이 리오프닝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외를 다 받고 있지만 이 구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굉장히 세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편의점도 관심을 받으려면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제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 있었던 이벤트 등을 보면 네. 여의도 불꽃 축제라든지 난리 났었죠, 아니면 그때. 네. 이제 월드컵 난리, 이 또 이슈들 그때도 난리 그때 뭐 났죠. 다 맥주들에 앵꼬 났었잖아요. 사실 이런 때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여의도의 분위기가 확실히 사람 수가 좀 줄기는 했어요. 다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더현대를 방문하면서 네, 느꼈었던 게 맨 위에 트리를 치우니까 사람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덜. 근데 또 전 네. 반대로 느낀 게 평일에 낮 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네. 뭐 카페 이런 데 직장인들도,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다들 일 안 하시고 다 여기 앉아 계시다니 그래서 저는 하면서 다음 편의점주 주목받을 때가 뭐 어떤 이슈가 벚꽃 축제쯤 돼서나 가능하려나. 근데 날씨 좋아지면 이제 한강 네네. 나들이 가고 아, 마스크 그렇죠. 벗고 하니까 수요가 늘 수밖에 제가 없겠죠. 오늘 여의도역에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마스크 안 쓰신 분 23명 봤거든요. 제가 카운트하면서 왔는데 대부분 다 쓰시죠? 아직은 대부분 다 쓰십니다.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리오프닝,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 뭐 아무래도 뭐 마스크 벗는 게 편의점한테 뭐 나쁠 건 없죠. 네, 그렇군요. 특히 실내에서 뭐 또 편의점이 취식을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렇지는 뭐 지금 뭐 글쎄요 뭐 아무래도 지하철이 아직은 좀 하고 지하철, 다니셔야 돼서 병원, 약국. 예. 그렇죠.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출퇴근할 때 이용하시니까 저도 오늘 유익해 봤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다 전- 편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차로 그냥 출퇴근을 해서 그냥 편하게 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니까 네, 좀 쓰시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의 아이템들이 뭐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비싸요.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도시락류, 뭐 삼각김밥 이렇게 간편식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경쟁력 먹는 있죠. 것보다는 싸죠. 저렴하잖아요. 네. 뭐 그런 쪽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파이가 훨씬 더 크겠죠. 아니 뭐 맥주 아니죠. 이렇게 지금 네 개 이게 매출 묶어놓는 비중이 한 40%가 담배고요. 담배 일단 경기를 안 타죠. 담배. 네. 네네. 그리고
60% 나머지인데 그 60% 중에 한 50에서 55% 포인트가 가공식품이에요. 근데 그 가공식품 안에 말씀드린 간편식과 즉석식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대략 한 15에서 20% 포인트 차지합니다. 예. 근데 그럼 나머지 한 30-40%는 뭐냐? 일반 공산품.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음료, 네. 주류, 네. 뭐 그다음에 과자, 뭐 그러면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식료품들인데 네. 마트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물론 저희가 마트에서 사는 것과 겹치는 부분들도 꽤 있지만 마트는 저희가 뭐 장 보는 채널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대량. 사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죠. 편의점은 이제 술을 사러 가서 안주를 같이 사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길 가다가 갈증이 나니까 뭐 마시거나 뭐 배를 채우는 뭐 이런 이제 소비이기 때문에 마트랑 어떤 TPO 그러니까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고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가격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된다.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수요의 변화로 대체재 수요의 증가죠. 나타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호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싼 거를 찾다 보면 갈 수 있는 데가 마땅히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편의점 쪽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접근한 부분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또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그 MD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구성을 더 많이 네.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구성도 많이 보면 늘리고요. 사실 가격도 올려요. 왜 올리냐면 원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거 이상으로 자기들이 팔 수 없는 이하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 물가가 그냥 우리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19년 대비 대부분 한 20% 올랐어요. 그러면은 한 끼당 10,000원이면 2,000원씩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그럼 편의점도 몇백 원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가격도 오르고 판매량도 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정도 가격대 이 상품을 내놓으면 원래는 안 팔렸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건 한번 3% 나와서 얘기했는데 안 팔리는데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이제 이 가격대 상대적으로. 상품을 내놓으면 팔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대 상품을 내죠. 그럼 원래는 그냥 뭐 가격이나 어떤 상품의 퀄리티나 이런 거 봤을 때 상품성이 없어서 안 냈던 거를 신제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CU가 그 3분기인가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무슨 얘기 3분기죠.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HMR 신제품을 뭐 100몇 종인가를 올해 뭐 새로 출시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를 그 뭐 어느 때보다 많이 했다.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이제 그쪽에서 붙기 때문에 예,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으니까 사실 가능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 매출을 뭐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좀 기여를 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 우리가 어디 특정 그 유통 채널에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잖아요. 그 중에서 그렇죠. 이제 뭐 GS도 그렇고 BGF도 그렇고 주류 쪽을 엄청 타겟해서 네. 작년에 되게 다양한 네. 자체 주류 제품들을 내놨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하는데 네. 올해도 그쪽 분야를 굉장히 더 키운다고 하던데요. 일종의 포켓몬빵 성인 버전 아닌가요? 네. 사서 안주까지 같이 사게 하는. 아무래도 술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소주 맥주 온라인으로 유통시켜주면 편의점 매출 박살날 거라고. 그쵸. 네. 저희가 쿠팡 때문에 혼난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의점이 이제 경고할 수 있었던 거는 술, 담배가 연관 구매를 많많이 일으키는데 술, 담배는 온라인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이제 그 영향이 없는데 무슨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전에 홈술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되게 다양한 그 어떤 주종에 대한 경험치 상승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밖에서 술 먹으면 남이랑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 그렇죠. 셋이 술 먹으면 네네. 누가 저 빨리 혼자 마시고 좋아하는 술을 마실 맞아요. 수는 없고. 두 분께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다양한 주종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데 집에서 혼자 마시고 뭐 와이프랑 마시고 가족들하고 마시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화된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근데 그 소비 경험이 뭐 당연히 저가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 고가로 가거나 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고 내 싶어 취향에 하는. 맞는 쪽을 찾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다변화됐는데 이제 네. 그거를 유통업체들이 공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딱 봐도 리오프닝이 되면 밖에 나가서 소주 맥주 마실 것 같으니까 그 이탈하는 고객들을 조금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네. 그런 신제품들을 던진 건데 그게 먹힌 거죠. 먹힌 거고 그게 그래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낸 건데 뭐 사실 계속 그런 모습들은 있었던 건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그 트렌드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한 지난 1, 2년 동안 진행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뭔가 기폭제가 돼서 숫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비중이 너무 작아요. 비중이 너무 작고 네. 그게 연간 구매를 이끌어내는 효과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저는 비중이 작지 않나. 왜냐하면 주류가 뭐 편의점에서 해봐야 한 10%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는데 뭐 거기서 또 소주 맥주가 당연히 제일 클 거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좀 부분은 좀 미치마켓인지라 네. 물론 편의점의 인기를 설명하는데 좀 좋은 척도는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핵심 요인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술 인터넷에서 구입하셨다는 글이 있는데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막걸리 이런 네, 거는 전통주는 전통주는 가능해요. 온라인에 네. 사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소주, 맥주 우리가 맞아요. 이야기하는 그런 수들은 온라인 판매가 안 된다. 그 판매하는 곳은 신고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는 경우들은 보이지만 네. 실제로 그거는 픽업을 가야 되는 그쵸, 거지 집으로 직접. 배달해서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런 보니까 것도. 여기 더현대 네, 6층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가성비라는 관점에서 편의점을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 안에 편의점의 내용은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음. 그 뭐 더 이상 이제 떨어뜨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올리는 거고요. 예. 저희가 라면 가격이 올랐을 때 조금 다른 얘기지만 더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네네. 네,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 그 단체 급식 네네. 보통 이제 제 회사에서 주는 그 네네네네네. 식사 있잖아요. 거기가 수요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나와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싸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죠. 예. 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봤는데 이제 업종 내에서도 사실 기업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세점도 네.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쪽은 잘 가는데 또 어떤 쪽은 또 부진하고 그러는데 기업별로는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 글쎄요, 아무래도 유통은 사실 뭐 업태별로 큰 차이가 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네. 유통은 왜냐하면은 동주화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동주화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유통업체 주식 플레이할 때는 업태 플레이다. 백화점 살 거냐, 면세점 살 거냐, 마트 살 거냐 이거 정해놓고 일단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하는 편이고 음식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같은 이 카테고리 내에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 내수만 있는데 어떤 회사 또 해외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내수에서만 경쟁을 해도 점유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렇군요. 최근에 뭐 롯데칠성이 이제 소주 점유율 올라간다고 네네네.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셌고 뭐 최근에 좀 반납은 하긴 했지만 반면에 이제 하이트진로는 그것 때문에 좀 뭐 우려가 생기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음식료에서 좀 완강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통은 기업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BJF랑 GS가 작년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GS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편의점, 슈퍼마켓, GS 슈퍼 요거 이제 두 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자회사 파르나스 호텔 이렇게 있는 회사인데 이제 1, 2년 전인가요? 그 GS 홈쇼핑을 합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우리 이제 디지털 사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요기요를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요기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퀵커머스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좀 올해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뀌었죠. 오프라인만 한 회사가 아니고 온라인이 막 들어왔고 거기에 막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래서 실적이 이쪽에서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회사가 한 상반기 말쯤 가서 야 쿠팡도 비용 줄이는데 우리도 줄여야겠다 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 베이스를 놓고 2023년을 보면
작년 너무 안 좋았잖아요. GS 리테일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이펙트가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올해. 그래서 이익 성장률이 올해 아무래도 BGF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음식료는 사실 지금 조금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잘 하고 버티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사실 제일제당입니다. 예, 이제 제일제당이 사실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도 KTNG를 빼면 음식료 내에서 제일 큰데 이 바이오 사업, 네. 그린 바이오 사업, 이제 얘네들이 하는 그린 바이오 사업은 주로 라이신 같은 사료용 아미노산 첨가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비즈니스예요. 이제 주로 돼지가 먹겠죠. 네네. 사료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비즈니스가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반납을 했고요. 사실 CJ 제일제당이 주가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음식료 섹터에서 제일 좋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개별 기업별로 많이 차이 나는 느낌은 사실 없기는 해요.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데 아무래도 제일제당이 좀 바이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식료 내에서 좀 부진한 실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좀 발목 잡는 분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가장 경계 네. 요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제당은 보통 음식료가 저희 곡물 가격 내려가면 좋다라고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렇죠. 제일제당은 역사적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 주가가 좋았어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가격에 굉장히 전가가. 정가가 빠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이오 사업이고, 근데 최근에 곡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큰 바이오 사업이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게 대체 저점이 어디냐? 왜냐하면 이제 식품 사업을 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바이오 사업만 바닥을 찍고 돌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있죠. 이게 식품만 따로 떼서 뭔가 분리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나요? 그래서 굉장히 뭐 주주분들 중에 강성 주주분들이 그런 거 많이 네. 요구하시는데 네. 뭐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 질문을 좀 일찍 드렸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연구위원님께서 그 곡물 가격에 대한 올해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곡물 가격 올해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곡물가가 좀 오른 배경들을 좀 짚고 가면 2018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네네. 터져가지고요. 네. 그 돼지 사육자 수가 거의 중국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렇죠. 중국이 이제 글로벌 돈육 소비의 50%를 차지하는데 절반이 줄었으니까 뭐 25% 날라간 거죠. 그 상태에서 돈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돼지 사육자 수가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21년 상반기까지 곡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이제 돈가가 그때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육자 수가 못 늘겠구나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곡물가가 내려왔어요. 근데 21년 하반기에 계속 말이 많았던 그 공급망 사실 이슈가 있었고, 22년 초에 전쟁 터졌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영향이 우크라이나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전쟁이 있으니까 네. 먹는 거잖아요. 비축 네네네. 수요가 급증했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가격이 3, 4, 5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는데 6월달 가니까 미국 작황이 괜찮대요. 그리고 연준은 계속 뭐 긴축 얘기 나오고 그리고 비축 수요를 상반기에 땡겨놨으니 네. 수요가 셀 일이 없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근데 막 더 못 내려갔던 이유는 유가가 너무 높은 상태였고, 그리고 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워낙 기대 심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투기 수요도 있고 하다 보니 사실은 곡물가가 잘 안 떨어졌습니다. 무너지진 않는군요. 네. 근데 횡보를 했는데 거의 이제는 좀 잡힐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네.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죠. 네. 그리고 저희가 남미 작황을 라니냐 현상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브라질 쪽 작황은 제가 알기로 괜찮아요. 네, 아르헨티나 쪽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여전히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훨씬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황에 대한 약간 안도감도 좀 있고, 그러면 이제 3월달에 미국 파종 면적 서베이 나올 거고, 그리고 4월, 5월에 파종해서 아마 6월 가면은 곡물 작황이 나올 텐데 그 데이터들의 방향성이 전부 가격을 누르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더 씨를 뿌리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공급이 늘어날 만한 요인만 보일 네네. 거고 그래서 6월에 작황만 괜찮다면 기상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괜찮다면 가격이 안 내려올 이유가 음. 없다. 라고 저는 좀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래서 음식료 원재료 투입 단가는 이제부터는 내려간다. 어. 예, 그래서 빠르면 저는 밀가루 중심으로 3분기부터 내려간다. 네네. 예, 3분기부터. 예, 하반기에 이제 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환율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려간다 보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저는 1분기가 정점이라고 봅니다. 어. 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네. 예, 끝났고 다만 앞으로도 인상이 있긴 있을 건데 지금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마치 둔화된다. 미국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저희 나라 그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한국 물가 상승률도 완만하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거의 10%까지 왔거든요, 월별로. 뭐 이런 적은 거의 뭐 찾기 힘들죠.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완화되는 방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완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 이미 들어왔다 보고요. 그게 음식료한테 결코 나쁜 그림은 아니다. 엄청 유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은 다 올려놨고 그쵸. 원재료 가격은 이제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네, 시작을 네. 하면 이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구간이죠. 네, 거기다 뭐 구간이죠. 리오프닝에다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여서 Q까지 늘어나 버리면은 오히려 최근에 조금 부진한 상황이 나올 때 오히려 관심을 더 높여야 되는 그림밖에 안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업종에 지금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좀 빨라지면서 네. 음식료는 좀 조정이 왔고 그러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네네. 네, 음식료가 섹터의 특징이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면 보통 코스피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네네. 뭐 혹은 할인율이 완화되거나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오른 걸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정말 한 길게 보고 접근하기에는 좀 편해진 주가가 된 건 사실이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 참 변곡점 플레이를 좋아하시니까 이 변곡점을 좀 기다리는데 사실 변곡점은 경기와 관련된 모멘텀이 식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올라오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냈고 거기에 재료가 중국 리오프닝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 언젠가 이 모멘텀이 식어버린다면 뭐 저희 섹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조금 스페큘러티브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라면 업종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죠. 라면 사실 농심이 정말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물론 네네. 엄청나게 큰 기울기는 아니었지만 계속 올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누그러진 이유도 결국 경기 민감주 쪽으로 빨려간 수급 때문인데 실적이 나빠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저는 표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가격은 라면 가격 거의 19년 대비 한 20% 이상 올랐어요. 네네네. 네, 올랐고 그리고 농심은 국내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해외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해외 짤을 보면은 그 신라면에다가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 정말요? 엄청 해먹는 막 이런 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또 지금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군침이. 엄청 배고프실 때도 아니, 네, 그 배고픈 라면을 상태에서 진짜 말씀드리기 좋아해요. 어렵지만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 면 건져 먹고 뭐 계란 풀어가지고 네. 뭐 라면 저걸 파스타 해먹는다든지 대먹고 뭐 로제 형식으로 섞어서 해먹는다든지 해먹고. 예, 그 짤이 엄청 돌더라고요. 그 오뚜기 진짬뽕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로제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또 레시피가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맛있어요. 그거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네. 정말 트렌드인 건지 마케팅인지 되게 네. 궁금했었던 거가 있거든요. 그냥 라면을 요즘 라면대로 그렇게 안 라면 드세요. 몇 개를 같이 섞어서 드세요, 자꾸. 예전에 짜파구리가 원조였죠. 네, 짜파구리 같은 것을 네. 요새는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보이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육개장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사리곰탕면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고추기름 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사리곰탕면 스프 넣고 먹으면 육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런 거를 이제 쇼컷을 만들어내는 거로 이제 하나의 조회수를 끌어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이게 마케팅인가? 마케팅이 그래서 그런 될 수도 생각도 있는데 좀 많이 그게 들거든요. 우연이 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되기도 하겠죠. 네, 맞아요. 군침이 정말 절로 나는. 마케팅인가요? 라면이 네. 뭐 대부분의 한국 식품 회사들이 그렇지만 네. 농심도 처음에 교민시장 타겟으로 했어요. 네. 네. LA 뭐 이런 데서 미국 같은 경우 90년대 이제 글로벌 뭐 세계화 이런 바람 이제 감에 떠올려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그렇게 사업을 키웠는데 2010년대에 가서 갑자기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싸이 강남스타일? 네네네. 네, 그 12년에 나왔어요. 네. 네, 제가 10년이 12년에 벌써 그래서 10년 됐군요.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신혼여행 가서 그 주셨어요? 렌트해갖고 차를 렌트해서 처음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싸이님을 모델로 쓴 식품회사가 제일지당이랑 농심이었던 걸로 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메인스트림 채널이 열렸어요. 한류, 뭐 K푸드 이런 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K마트, 한인마트 이런 데 중심으로 유통이 되다가 저변이 넓어지니까 월마트 직거래도 뭐 하고, 네네네. 뭐 코스트코도 들어가고 이제 그게 12, 13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파급이 커졌는데. 근데 미국이 뭐 최근에는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다인종 국가고 네.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유색 인종 비중이 높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나 크로거 이런 미국의 메인 리테일러들이 흔히 말하는 에스닉 푸드, 그러니까 에이시안 푸드, 뭐 히스패닉 푸드 이런 것들을 채널에 굉장히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마케팅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된 거고. 근데 식품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사업을 키워서 돈을 버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소비자를 설득을 해서 먹게 만드는 데 시간을 걸리고 먹게 만든 다음에 제 돈 내고 파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제 돈 내고 파는 과정에서는 경쟁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농심이 저는 이번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이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일본 업체랑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농심이 몇 년 동안 프리미엄 전략을 잘 성공을 시켜서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3등이었는데 2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익을 한 번도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네. 계속 투자를 많이 했고 그렇죠. 근데 글로벌 팬데믹 때 비축성 식품 수요가 많이 올라오니까 라면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순간적으로 저변이 넓어졌고 그러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죠. 경험해본 사람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재구매가 막 일어나는데 원재료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네네네. 가격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네.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뜨나요? 네, 미국 뜹니다. 즉석면 시장 규모 나오나요 혹시? 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많이 나왔으면 올라가고 있네요. 좋겠는데요. 네. 위로 올리시면 돼요. 네.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마우스가 안 먹나요? 마우스 이게 안 넘어가죠? 왜? 위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잠시만요. 네, 위로 올리면은 좀 위에 거 보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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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예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이게 빨간색이 판매량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 증설한 거예요. 도요라고 돼 있는 회사가 네네. 일본 회사예요. 도요수산. 예, 1등 회사고 미국 라면 시장에서 일본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고 공급을 늘렸다는 거죠. 증설하는 거죠. 라인을 가동을 가동을 새로 시작해서? 늘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4라인까지 있다가 5라인, 6라인을 늘렸고 농심은 작년 초에 여기 2공장을 네네네네.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22년 연초에. 22년 초에. 그리고 이제 그 판매량이 느는 거죠. 근데 판가도 늘어요. 판가도 올라요. 왜냐하면 원가가 올랐는데 라면보다 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한국보다 물가가 더 높은데 가격도 많이 올려요. 밀가루가 올랐으니까 네네네.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가격을 다 올렸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나요? 1위 업체가 10년 만에 가격 인상했어요. 이야.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성장률이 라면이 거의 뭐 30-40%가 나와요. 네, 판매량과 판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 돌아올 수 차이가 없는 있어요. 다리를 건넜네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돈을 벌겠다 이번엔. 왜냐하면 원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기 힘들 거고 판가는 다 올려놨고 판매량은 늘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공장 증설하고 이제 했으니까 고정비 부담이 많이 올라가서 또 뭐 물류비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원가도 많이 올랐고 이래서 이제 사실 돈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좀 돈을 벌겠다 많이 의미 있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돈을 벌어도 뭐 사실 뭐 삼양식품 이런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도 써주셨는데 대주주 지분이 너무나 네. 많기 때문에 이게 네. 주가가 너무 무겁다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네요. 삼양식품하고 농심은 상황이 달랐죠. 네. 왜냐하면 삼양식품은 농심이 성장하는 성장률하고 차이가 너무 컸어요. 각도가 달랐어요. 그렇죠. 각도가 달랐고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농심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수출 비중이 이렇게 붙으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세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의 기울기가 달랐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막판에 좀 이제 그랬던 거는 환율 강세 영향을 수혜를 많이 봤어요. 삼양제품이. 그렇군요. 예. 비용은 원화인데 판가는 달러니까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반작용으로 환율이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조금 성장하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삼양도 이제 뭐 제가 직접 지금 뭐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북미 쪽에서 기회를 많이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불닭볶음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국에도 유색 인종들이 있다니까요. 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시아에서 검증이 된 브랜드예요. 음.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흔히 말하는 미국의 메인 리테일러에서 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잘 팔리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도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배구조 쪽 이야기도 오늘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측면이실까요? 지배구조요?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아닌가요?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없고 왜냐하면 뭐 지배구조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 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불닭 얘기하니까. 챌린지. 아니 그쵸, 저는 불닭 사실 챌린지. 정말 삼양식품 그 불닭볶음면을 네네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불닭 로제 당면까지 제가 먹어봤는데요. 아, 당면도 나와요? 당면으로 돼서 이제 굵은 당면 어. 이렇게 되었고 이제 넓적당면. 예 그거 넣고 치즈 넣고 네. 해가지고 먹으면 또 맛있어요? 은근히 또 중독성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예. 예, 저는 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매운 걸 매운 걸 엄청 좋아하진 좋아하지는 않으시군요. 않아서 즐겨 먹진 않지만 뭐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먹어는 봤죠. 그렇군요. 배가 고프네요. 근데 좀 진짜 이제 배가 좀 고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네. 단순한 인스턴트 개념이라기보다는 음식의 하나의 부류로서 서서히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한 걸음 다가섰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저렇게 북미 지역에 라면 전용 전문점. 아니요 전문점 말고 뭐 냄비만 팔아도 충분히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양은 냄비에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양은 냄비는 뭐 어떤 그 영향이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 음식들의 그 그릇들이 파스타 전용이기 때문에 그쵸, 라면하고는 안 넓죠. 맞거든요. 약간 볼이 별로 근데 없죠. 이제 한 그릇 두 그릇에 맞는 그릇만 팔아도 음. 충분히 팔리지 않을까요? 반반 냄비 저는 그 반반 냄비가 되게 그건 샤브샤브용. 그게 짜파게티 아, 그다음에 네. 라면 그 두 개 다 먹고 싶을 때 아. 짬짜면 먹고 싶을 때 네. 그런 걸 이렇게 그렇게 끓여서 끓여 하면 드세요? 아니 없어서 아, 그런 네. 거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군요. 예, 남편은 만약에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 그러고 나는 신라면을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끓이면 되잖아요. 편하게. 중국집 짬짜면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요새 좀 절대 해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한 입만 먹을 거냐. 아 근데 그 한 입만 뺏어 먹는 게 원래 제일 맛있는 그게 거잖아요. 원래 제일 맛있는데 그럴 거면 얘기하라는 거죠. 그 분노를 하시는 거 집에서 자꾸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타입은 아닌데. 사실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 이 앞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편의점에서 네. 가끔 네. 무언가 이제 냉동식품을 해동하는 그 냄새, 뭐 소세지 냄새나 아니면 음. 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안 나요. 오늘은 저는 음식료 얘기하면서 나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안 난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음식료 유통 섹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세는 리오프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네. 가성비 소비 키워드 관점에서 계속해서 편의점은 올해도 일단 실적단에서는 네, 네. BGF보다는 GS 쪽에 있어서의 뭔가 네. 변화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요 정도 보면 되나요?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면 뭐 라면 쪽. 라면 라면이 쪽? 또 술도 잘 되고 네. 가격 인상을 아마도 가공식품 중에 음.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음. 예, 왜냐하면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가격 인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원가가 내려올 때 이익이 좋아질 부분이 좀 많을 거라는 점까지 네. 생각을 하시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사실 좀 수익성 지표를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식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추적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음. 올해만 올라오는 게 아닐 거예요. 네.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가격이 곡물 가격이 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그림으로 간다면 네네.
24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익성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네. 디펜시브한 거라기보다는 크로스가 있는 성장, 쪽이라고 네. 볼 성장이 수도 성장이 있으니까 나오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꼭 네. 상당히 흥미로운 업종 분석 내용 오늘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실적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맛있는 편의점 음식 서로 댓글로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클로징 시간을 통해서도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유통 그리고 또 음식료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학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강의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